자,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73쪽에 했습니다. 그죠? 73쪽에 했습니다. 자, 73쪽에 했는 내용은 상생상극의 응용으로 본 거죠. 상생상극으로 그 응용으로 본 내 명에 타고난 명의 어떤 그 관계, 육친의 관계를 봤습니다. 그걸 봤고,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 중급의 가장 기초고, 중급에서의 초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좀 쉽게 이해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와의 관계에서니까, 그죠? 나와의 관계에서니까 충분히 이해됐다고 보고, 혹시 이제 조금 이해가 덜 되셨다면 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74쪽, 5쪽 보면 이제 계속 십성 이야기입니다. 그죠? 육친이라는 건 인간관계를 나와의 관계는 이제 인적 관계, 인프라 이제 이런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육신이라면 이제 나의 사회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그 육신을 통해서 사람의 그 심리성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심리성들, 자, 그런 것까지 다 통해서, 자, 그럼 육신과 육신을 넘어서 더 구체화된 십성의 별, 그것으로, 그렇다면 그 각각의 십성의 별들의 각각의 그 십성의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 특징,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견. 자, 비견이라 하면 뚝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하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 고집이 세다, 독립적이다. 자, 그 옆에 보면 비견급제 옆에 보면 주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지난번에 그 프린트물 그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보면 거기 보면 자,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내용인데, 비견과 급제 같은 거죠. 이걸 이제 비급이라 했지 않습니까? 비급이라고 했는데, 비견은 이제 통틀어서 비급은 그 옆에 해놓는 게 주체성이라고 해놨죠. 오른쪽 끝에 책에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비견과 급제를 따로 해놨죠. 비견은 뭡니까? 뚝심이 강하다. 그죠? 뚝심이 강하다 했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고집이 세고, 독립심이 강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비견이란 것은 저러한 심리를 작용하게 한다. 그 비견이라는 게 저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비견이 많으면 뚝심이 강하고 자존심, 고집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급제는 이 비견과 거의 같아요. 우월감도 있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하는 것도 비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경쟁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비견이 많아도 급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급제와 같은. 그래서 비급이 많으면, 그죠? 자존심이 강하고 뚝심도 세겠고, 주체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생존감이 독단적이고 경쟁심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비견급제가 많다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보면 벌써 경쟁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안 질려고 하죠. 그러한 심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십성의 특성 중에 비견이란 뚝심이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독립적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만 어디에 있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많다라면 쉽겠죠, 이야기가. 그럼 하나만 어디에 있더라. 급제가 자, 만약에 각각이 이제 비견급제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비견급제의 특성이 이런데, 그러면 내가 있는데, 그죠? 내 있는데, 만약에 아까 비견급제가 이래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일단 급제가 있다 하면은 많이들은 경쟁자가 있다. 그죠? 만약에 여기 급제가 있으면
급제가 있으면 급제는 재물을 급탈한다는 거거든요. 나의 재물을 급탈한다는 게 급제예요. 한자를 부르면. 그 경쟁자라는 얘기거든. 그래, 어떻습니까? 비겁은 나와 같은 레인벨에 있는 아들이잖아요. 나와 같은 급이잖아. 그러면서도 이게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같은 게 똑같이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경쟁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도 급제가 있는 것은 이 급제는 나와 동료와 같이 나와 가까이 채척거린 것처럼 가깝게 지내지만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라. 그게 나의 재물을 겁탈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재물이 있으면, 여기에 급제가 있으면, 여기에 급제가 있으면 다 다르겠죠.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육친적으로 관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급제 있으면은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으로 본다면은 나의 어릴 적에, 그죠? 나의 어릴 적에 급제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나의 어릴 적에 급제는 뭡니까? 나의 형제잖아. 내 머리는 아주 어릴 적에, 그죠? 그럼 내 머리 어릴 적에 내가 기억에도 없는 희미한 과거에 엄마 저다리를 할 수도 있었겠다는 거죠. 왜 뺏겼어? 내한테 뺏겼잖아, 내가 자꾸. 그러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 나가보니까 전부 경쟁자구나. 그런데 그 자칫 잘못하면 코베 가듯이. 그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급제가 여기는, 이 부부잖아. 내 집이잖아. 이 집에 급제가 들어앉았다는 거지. 그죠? 옛날에 뭐 쌀 먹는 바구미라고 했습니까? 뭐 그렇듯이 집에 급제가 하나 앉아 있는 거죠. 또 이제 여기 있다면 또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 급제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또 나의 노년이잖아. 나의 노년에 급제가 하나 앉아 있으니 어떻습니까? 그럼 내 급제값을 치르겠구나.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항상 대책을 세운다기 보면 그 당시에 이게 급제로 작용할까나? 이런 거죠. 비견과 급제의 차이는 어떨까요? 비견과 급제의 차이는, 비견은 긍정적으로 와닿는다는 거죠. 그 급제는 일단은 부정적이다는 거죠. 왜? 내 걸 뺏어가려고 온다는 거지. 그게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비급이 지나치면 비급이 많아도 급제값을 나거든. 그 많은 중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비견과 급제는 이렇게 이제 이 기본적으로 급제란 이런 것이고, 비견이란 이런 작용을 한다. 심리적으로도 작용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작용한다. 그런데 지지에 있는 것과 천간에 있는 것의 차이는, 그죠? 그러잖아요. 8개죠. 천간에 있고 지지에 있는 것 차이는, 지지에는 만약에 목이다. 그러면 전부 얼들이잖아, 얼들. 급제는. 그죠? 이 얼들의 특징이 뭡니까? 얼목이란 것들은. 큰 나무를 베베베베 꼬면서 타고 귀찮게 하는 거잖아요. 자연에서. 얼목은 지 스스로 크는 게 아니라 지 주변에 지보다 좀 큰 나무를 베베 생명체를 감아서 하거든. 그래서 간목 일간자의 급제는 지랄 같습니다. 항상 귀찮게 들러붙어 갖고 안 떨어지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니까. 병화의 일간자의 정화의 급제는 이 급제값을 어떻습니까? 이 내가 훤한데 야는 가려버려요. 글자마다 달라지죠. 이 급제야 비견급이 다릅니다. 이걸 이 자연의 것을 그대로 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 글자가 그렇다는 거죠. 이 글자가 보면. 그래서 급제가 만약에 여기 급제가 하나 떴어. 그럼 이건 항상 내 인생에 항상 여기 하나 붙어 있는 거지. 지지에 있는 거는 나를 도와주라고 일단은 도와줘. 일단은. 근데 나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하거든, 일단. 근데 떴다면은
깔본다니까, 나를. 택도 아닌기.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가짜인 줄 아니잖아. 이러한 경우가 항상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처해야 된다는 거. 또 자꾸 봐줘. 저기 내 믿고 내 옆에 붙어 있거든. 자꾸 봐주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당하고 또 당해요. 그래, 나중에 보면 이 감옥을 어떻습니까? 우직하잖아요. 덤직하잖아. 남들이 봐도 그렇거든. 또 사람이 어지러요. 척은지심이 있어요. 골 때리죠. 주변 사람들은 안타깝지. 골 때리죠. 그래, 여튼 급제란 이렇다. 그러나 천간에 뜬 급제와 지지에 있는 급제와는 조금 다르지. 그래, 강도는 천간에 떠 있는 거는 강도가 강하다. 그건 천간에 내가 하나 있다 하면 그건 뭐 명예 급제를 갖고 있다라면은 강하지만 않으면 괜찮아. 내 있고 급제 하나만 있으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건 이제 내 편이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보면 내 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만, 그러나 이 급제값을 내가 먼저 치를 수도 있잖아. 내 항목 같은 일을 이제 동업이겠죠. 동업을 한다. 좋다. 이제 확실하게 자, 몇 대 몇 하든지. 그러면서 또 만약에 이 성과가 잘 났다. 그러면 몇 대 몇 했지만서도 또 이 보면 이 급제들은 그렇거든요. 지 더 많이 먹는 거 없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좀 더 좁은 급제값으로 LIC 물한 식으로. 이게 이제 이 대체예요, 대체. 이제 그렇게 이제 급제값은 이런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데, 일단은 급제와 비견의 어떤 특성들은 이렇다. 그리고 심리들도 이렇게 작용한다. 그럼 내 환경들도 그렇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선생님. 예. 만약에 저 간목에 예. 그다음에 을급제가 있을 때 예. 천간에 만약에 금이 하나 있으면은 예. 을을 쳐주니까 그거는 되게 좋은. 자, 좋은 말씀. 자, 여기 금이 있던, 금도 이 경금, 간목한테는 경금 평관이니까 센 거죠. 그죠? 어떨까요? 예. 합을 하잖아. 이때는 뭐냐면 나의 평관에 힘든 것을 내 급제가 대신해주고 막아준 거잖아요. 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 합을 안 해도 만약에 뭐 신금이 하나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 신금이 뭐 예를 들어서 있다. 신금이 여기 있던 여기 신금이 있던. 자, 이 신금은 그죠? 누구한테? 신금은 야한테 평관이잖아요. 야가 힘들지 나는 덜 힘들어. 나한테는 정관이거든. 정관은 뭐냐면 정관은 보호해 주려고 나를. 정제가 내가 정제를 보호하듯이, 그죠? 편제를 무자비하고 하듯이 나를 보호하기도 그렇게 힘을 안 들어. 내가 좀 힘든 듯 하지만 또 그게 이제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 문제는 길한 사주가 되는, 좋은 사주가 되는. 그렇죠. 그 이제 이 급제가 대신해 주는 거 있죠. 그 내 친구가 내 힘든 걸 지가 대신 막아주는 이런 급제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간에 임수일 때 겁제 맞는 때 임수일간에 네. 급제 볼게요. 일이 그 임수일간에 급제는 뭡니까? 개수고, 그죠? 개수고 지지에는 자수죠. 그죠? 이제 야가 이제 급제가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같은 오행에 나와의 음양이 다르죠. 나는 양의 수잖아. 그죠? 양의 수인데 야들은 음수잖아. 그 야들이 이제 급제에 해당되는 게라. 그 야들이 이제 어디에 있나에 따라서 이 급제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언제, 그죠? 안 그러면 또 내 어릴 적이 될지, 또 내 사회적으로 급제가 쓰여질지, 그죠? 안 그러면 내 집에 급제가 앉아 있는지, 안 그러면 내 자식이 급제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 내 명예에 갖고 있다는 것은 일단 그런 걸 내 팔자에 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글자들이 내 옆에 하나 탁 붙어 있으면 만약에,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붙어 있으면은 좋죠. 자, 대체 아까 얘는 이제 이 글자를 내가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급제값을 치르지만 내가 힘들 때는 평관의 운이 올 때잖아요. 그죠? 물론 평관의 운만 힘드는 게 아니라 뭐 4대 흉신, 4대 급제, 상관, 평관, 그죠? 뭐 재성이야 뭐 편재야 뭐 돈 들어오는데 뭐 그죠? 그 나쁠 일 없을 거고. 그럼 그러한 운일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한 운이 오는 해에는 또 그죠?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그걸 막아주는 그 글자들이 상생상극론에서 내게 있나 없나를 또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확인하죠. 네. 그래서 비현과 이 십성들이 특성이라는 것은 나한테 심리적으로도 경쟁심을 유발시키게 되고 주제성도 강하게 되고 너 밑에 치기 싫어하고 리더십도 강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작용하지만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환경에 처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그 십성들의 각각의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상은 식신과 상관입니다. 식상은 그 우청접해 보면 삶의 수단이고 일의 수단,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 이래 돼 있죠. 그 식상이라는 것은 이 과정을 뜻한다는 거예요. 과정. 식상은 과정을 뜻한다. 식상은 요 밥 식자를 먹을 식자를 쓰죠. 식상은 나에서 비겁에서 그러니까 생받은 거잖아요. 생받은 건데 식상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일을 하는 거라. 식상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재성이잖아. 재성이잖아요. 재성은 식상의 결과거든. 그래, 재성은 재물을 뜻하잖아요. 그래, 재물을 벌기 위한 일을 뜻하는. 그래, 여기서 삶의 수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돈벌이 하기 위해서 내 하는 일. 지금 내 여서 강의하잖아요. 강의하는 이 일이 나한테는 식상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식상. 내가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을 여기서는 일의 수단, 삶의 수단,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의 일. 이걸 식상이라 한다. 그럼 여기서 식신과 상관은, 그죠? 식신은 연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특징, 연구 국리. 그 다음에 식신은 식도락가를 뜻한다. 식도락가들이 많다. 그 다음에 식신은 손재주가 많다. 머리재주가 머리 쓰는 것을 잘한다. 이런 거거든요. 식신과 상관을 보면 식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관은 적흥적이고 식신은 나에서 생받았는 거거든요. 식신은 나의 음량과 같은 거잖아. 식신은. 상관은 나와 음량이 다른 거예요. 그래,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적흥적이고, 요거는 나에서 같이 생받아 오는 것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 식신은. 그래서 식신이 있으면은 하나를 계속 깊이 있게 연구하고 궁리하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식신이 일지에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러한 심리도 갖고 있다. 뭔가 하나를 하면 끝까지 꾸준히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상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관은 일관성이 있지 못하잖아요. 적극적이잖아. 그래서 적극적인 시대 환경에 잘 맞는 그런 아이템을 잘 찾기도 하다. 이런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에 보면 상관을 장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면 식신은 좀 어떻습니까? 좀 구태의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서로 비교해서 본다면.
그렇지만 식신의 장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일관성 있게 뭔가 하나를 한번 꾸준히 끝까지 파고드는 게 있거든요. 그럼 상관은 그래 뭐해? 했다 현실에 했다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 서로 장단점을 그렇게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심리도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식신의 심리는 그죠? 그다음에 십신이 갖고 있는 특징은 보면은 영구하고 궁리하고 깊이 있게 일관성 있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손재주도 있는 식신의 사람들이 상관자에 비해서 굉장히 손재주가 있다. 상관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말재주가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따지고 논리적이고 상당히 말재주가 있다. 상관이 왜 따지고 논리적이겠습니까? 상관의 특징은 정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상관은 내 규정, 규칙 이런 걸 법을 무시해버려요. 법을 초월하려고 하지 안 지키려고 하지. 그래서 어떤 뭔가를 잘 따지고 그죠? 한다는 게 이제 그러한 논리에서 그러한 원리에서 이 상관자는 그렇다. 그래서 식상을 말씀드리자면 식신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연구하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상관은 상당히 말재주가 좋다. 상당히 현실적이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실적이고 상관의 특징은 한판 뒤 없는 거. 한판 하극상. 그죠? 이 하극상을 일으킬 수 있는 따지고 하는 어떤 그러한 특징도 갖고 있다. 법을 겁 안 된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그럼 상관이 만약에 있으면 상관이 지지에, 만약 일지에 만약에 상관이 있으면 그림 그릴 필요 없다. 뭐. 상관이 있으면 내 심리도 상관자예요. 또 상관이 많아. 사주에 뭐 많다는 걸 3개 이상 보통 많다라고 안 했습니까? 2개 있다 하더라도, 2개가 있다 하더라도 또 뭐 이 운에서, 그죠? 운에서 또 상관이 운이 왔어. 그러면 합이 3개가 되잖아, 환경에. 그래 되면 그 운에서는 내가 그 상관의 짓을 하게 돼요.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러면 그 해는, 만약 그 한 해로 가정하면 해는 스티커도 많이 끊긴다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진짜로. 그런 게 작용하거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각각의 이제 이 특장점이 있죠. 있다. 뭐 나쁜 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특장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을 한번 볼게요, 재성. 재성은 정편재죠. 편재와 정재. 여기 이제 우측편을 보면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이다. 재성은. 그 다음 결과물을 뜻하다. 결과물은 아까 식상에 대한 결과물이죠. 식상에 대한 결과물이지만은 재라 하는 거는 결론을 뜻한다. 결정, 결론 이런 거죠. 그래 식상이 없는데 재만 있다. 그럼 과정보다는 결과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식상이라면 그러면 과정을 중시한다. 재성이라면 결과를 중시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사주는, 자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무재사주는 돈을 쓸 줄 모른다, 알부자가 많다, 저축만 한다. 저 책에 고려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성이라 하면 재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거든요.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사주에 많다라는 것은 그 오행이나 그 육신이 많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의 이 명의 격이 되기도 하거든요. 격. 그건 자격을 뜻하죠. 격, 품격, 자격. 이걸 뜻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바로 밑에 자리에 있다면 그건 나의 심리를 뜻하기도 하고, 많이 있다는 건 내 마음이 그렇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좀 강하게 작용한다라면 내가 재물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 밑에는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해놨잖아요.
이게 상당히 제가 있으면 내가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데 없어. 근데 없는데 어제 운에서 제가 왔어. 그럼 와서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은 나는 이걸 어떻게 제가 들어와도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있어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데 없으니까 모른다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어떡할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내 돈을 이거 어떻게 재투자할 줄도 모르고 돈 쓸 줄 의에 감당을 못해.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에라이 장판 밑에 깔아놓든지 은행에 갖다 놓든지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부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알부자. 옛날에 한번 볼게요. 옛날에 전부 시골이잖아요, 사실. 제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좀 만찬동 절이 뭐 전부 이 외곽지 전부 시내도 어디 전부 뭐고요. 예. 좀 미나리 받치고 뭐 전부 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볼리동 저 안 보이죠? 지금 안 보이소? 볼리 내거리 주변 안 봤습니까? 기본이 몇백씩 기가 잡히는데 돈이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실제적으로요. 옛날에 우리 어른 때는 많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농꾼들이 배운 게 농사밖에 없는데 그때는 내가 1년 농사지간 무슨 살듯이 소작해서 한 1년 넘어 일도 해주면서 해가고 한 1년 뭐 곡수도 받고 이래가고 열심히 살면은 그 다음에 논 한 마씩 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이래서 논을 이래 삽니다. 사고 뭐 자식들 대학 보낸다 하면 논 한 마씩 팔아야 되고 그죠? 이래야 되는 거라. 근데 그 시절에 돈을 좀 벌고 자식들을 공부 많이 시킨다고 막 하고 땅 팔아가 논 사는 사람 땅 팔아가 논 사는 게 아니고 땅 팔아가지고 공부시키거나 또 내가 본인이 어른들 본인이 자신들이 장사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촌에서 농사 안 짓고 에라이 뭐 하겠다 하면서 좀 배웠다고 대구 나가 서무시 하다가 장사를 한다더니 서무시장 들어가 장사 좀 성공했을 수 있지. 그런데 사업한다고 나무 팔아가고 나가고 막 캐는 안 하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자식 밑에 투자한 사람들도 맞아. 그 자식들이 잘 돼갖고 뭐 그 부모들한테 땅 파는 만큼의 대가가 해줬겠습니까? 안 해줘. 그런 사람들 차라리 돈 쓸 줄 몰랐으면 제가 몰랐으면은 그냥 꾸준히 농사나 짓고 이랬으면 노인 한 마지기 더 사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오늘날 만약에 볼리 내거리 처였더라면 몇백억씩 보상받았을 게인데 그 좀 배웠다고 똑똑하고 돈 쓸 줄 안다고 돈에 대한 이거 뭐 활용도 안 닿고 하다가 지금 세대에 와서는 굉장히 빈곤하게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무죄사주가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 무죄사주는 그래서 재물은 보통 이래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이 언제 들어오겠노? 편재 운에 들어오고도 맞아요. 편재가 언제 시작되나? 만약에 금이 재다. 금이 젠데 오행적으로 금이 재다. 그럼 정편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다. 그럼 어떤 금이 재면은 금을 움직이는 글자는 그럼 금을 움직이는 글자가 어디입니까? 유금에 보면 그죠? 유금의 지장간에 뭐 들어있죠? 경금과 신금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유금을 움직일 때. 그럼 어떻게 보면 지지에는 삼합의 운동성으로 움직인다. 사유축이죠. 그죠? 그러면 이 돈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 시작돼요. 이 운동성이 이때 시작되잖아요. 요때 가서 돈 벌려고 이제 하면 이미 늦어진 거죠. 그래, 언제부터 작업을 해야 돼?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지지에는 삼합의 운동성이.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이 재물을 이 정편재를 갖고 있으면은 재물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럼 그 운에 들어오지 않나? 그 운에 욕심이 내가 더 생겨요. 돈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저는 뭐냐면 이 결과잖아.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 자꾸 내가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만 더 생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활용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
이 운동성 근원이 이때부터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만약에 복권 이게 편제다. 복권은 언제 산다? 요 사야지. 이 기운의 운동성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고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제적 또 특성은 편제는 정제에 비해서 상당히 급하다. 결과적으로 더,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더 급하다. 그 다음에 큰 돈에 관심이 많다. 편제는.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정제가 있는 사람은, 뭐더라. 정제와 편제의 차이는, 정제는 째째하다. 편제는 안 째째하고 대범하다. 푹푹 잘 산다. 편제의 특징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겁니다. 편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100만 원을 모아갖고 내가 뭘 하려고 계획이 짜여지면은 정제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모아갖고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편제는 한 30만 원 정도 모으면 한 70만 원 또 모아야 되잖아. 그럼 쓸 일이 있으면 어디 써버려요. 써야 또 돈 들어오겠지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걸 못 할 수도 있어. 또 그러다 보면 또 복권도 한 번씩 사가 또 복권이 대보다 그러면 뭐 대박 나는 거고. 이러한 심리적 작용을 하는 게 편제입니다. 편제는 좀 급하면서 뭔가를 결정해놔 놓고도 보면 또 잘못 결정해서 또 후회하는 경우도 많아요. 급해서 편제가. 그러면서도 자잘하지는 않다. 그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보면 편제적 기질이 있어야 사업을 하겠죠. 뭐 째째하니 뭐 정제 매고로 이래. 이 정제는 월급장이거든. 정제는. 편제는 사업을 뜻하거든요. 그만한 그 스케일이 된다는 거죠. 정편제가. 그래, 그렇게 차이 납니다. 옛날에 제가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 아시아권으로, 동남아시아권으로 골프를 1년에 한두 번 나가야, 그때는. 뭐 회장배니, 연배니, 뭐 이래서 뭐 하시는 분들하고 좀 가면, 내가 그때 그가 태국인지 베트남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버디를 하나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이 1,000원씩 우리 한화로 1,000원씩 우리 캐디들한테 주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보다 핸디가 조금 낮은 이제 이 하이 핸디들한테는 파 해도 이제 주고 기분이니까 우리 기분 좋잖아요. 좀 기분 좋게 쓰잖아. 그래 이제 우리 나름대로 룰을 정해놨어.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조금 하이 핸디가 조금 못 치는 사람이죠. 하이 핸디가 버디를 내봤어. 기분 얼마나 좋겠노.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만원짜리를 한 내가 탁 줬던 기라. 걔한테. 그래, 걔 기분 좋아가지고 막 했어요. 했는데, 내가 그 다음 홀에 가서 버디를 했는데 1,000원을 줬어.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에이, 째째. 좋을지 째째가 되길. 이 이제 정편제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썸썸이 그렇다. 그래, 스케일이 크다. 그래서 편제는 그렇다. 그래서 편제는 여기 보면, 편제적 성향은 보면, 알뜰살뜰하고 꼼꼼하고, 그죠? 저축하고, 월급 받고, 현금성 이 재물을 뜻한다. 편제는 부동산 큰 재물을 뜻하고, 정제는 현금성. 그러면서 세심하고 꼼꼼하고 알뜰하고 이러니까 이 완벽주의자.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수하겠습니까? 나름 세심하고 꼼꼼하니까. 그래서 완벽하려고 한다. 실수는 안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그런 주의자이다. 그러면서도 재성이 경제적 관념이 아니라 편제는 정제적 관념이 없어요, 아예. 경제적 관념이. 그렇잖아요. 경제적 관념이라면 뭔가 알뜰살뜰한 것도 있고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죠? 뭐 이율도 뭐 크고 작은 것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돼. 계획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편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 정제가 상당히 그런 경제적 관념이 아주 탁월하다. 그 뭔가 아구가 탁탁탁탁 맞아야 일을 진행한다. 그래, 정제가 일지에 깔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작용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다. 만약에 편제에 일지에 깔았다. 그러면 편제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으로 가면 관. 선생님
네. 무죄 사주는 사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업성은 상당히 떨어지죠. 근데 하고 제가 옮긴 게 아니지만 사업은 안 괜찮은 거예요. 사업성이 이제 상당히 떨어진 게 뭐냐면 정제는 원래는 큰 돈 많은 것을 관리를 해줘야 돼. 그게 더 잘 맞아요. 만약에 남편이 사업성이 있어 하잖아. 그러면 내가 정제 성향을 가지고 관리해주면 아주 잘 맞는 거죠. 그 정제적 성향이 그렇거든요. 사업적으로는 사업하려고 하면 사업 성향이 어떠냐면 보리밥덩이 갖고 이익을 낚는다. 이게 사업의 기본적이잖아요.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그 정제는 뭡니까? 정제는 그만큼 주고 그만큼 받는다. 그래, 정당하게. 그건 사업하기는 힘들죠. 그죠? 그 사업성이 좀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 사업 성향으로 봤을 때는 편제가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대박 낼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런 거죠. 예. 사업성으로 볼 때는 편제가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편제는 항상 이 급한 게 문제거든요. 이 십성 중에 가장 성질 급한 게 편제입니다. 그래서 편제, 지금 야구 심판이나 심판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편제가 가장 있습니다. 왜? 빨리 판단하거든요. 그 우리가 정제가 만약에 내가 포수다 야구하는데 이따 보면 공 오는 거 보면 뭐 스트라이크 가고 뭐 볼 가고 해야 되잖아요. 편제는 바로바로 가잖아. 정제는 왜 합니까? 이씨 어디서 돌았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정제는 조금 느리고 편제는 상당히 급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단점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관으로 가겠습니다. 편관과 정관. 편관과 관이라 하면 직장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적 육신 관계로는 직장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이 명예를 뜻합니다. 그죠? 명예를 뜻하는데 편관과 정관은 먼저 볼게요. 밑에 정관은 행정직 공직. 그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어떤 생활, 바른 생활. 정관은 딱 우리 법, 규칙, 규중 이런 걸 뜻하죠. 이제 그런 걸 뜻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이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탁탁 규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융통성 없다 하잖아요. 그 정관적 공무원이거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공무원들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편관은 어떠냐면 이 상당히 인내도 있으면 인내심이 상당히 많은 글자예요. 편관이. 이 편관자가 봉사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 비해서 정관은 이 정규직이라면 편관은 임시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직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더 술수가 많아. 편관에 일찍 간 사람들이 굉장히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특이해요. 특이. 편관에 일찍 깔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병권 관련된 공직, 검찰, 경찰, 또 위험한 거, 소방관, 공직이 한다면 이 행정직 공무원과 정관과 이제 조금 비교가 되죠. 위험직이 있는 비교되지만 그러면서도 아까 이 봉사라고 해나 봉사, 편관은 봉사. 그래서 지금 뭐 선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저한테 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도 나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뭐 내 편관 운이 좀 있나 이런 물어봅니다. 그 이제 선출직이 어떻습니까? 임시직이잖아. 임시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선출직에 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명예 편관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달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또 아니면 이제 봐달라 하면 편관의 운을 보면 돼요. 그렇게. 편관이 지지에 있다라면 만약에 아까 이런 운동성이 언제부터 운동성이 시작되는지 내 기운이 만약 이게 편관이다. 그죠? 이게 편관이면 이 기운이 언제부터 작동되는 거잖아. 이게 편관이면 벌써 4년 전에부터 작동하는 거예요. 시실. 그죠? 그 기운이.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 그죠? 만약 이쪽에 왔다. 그럼 해는 접은 거죠, 이미. 그 천간에, 일단은 천간에 떠는 게 좋죠. 명은. 천간에 떠야지. 나지만, 천간에 뜨면은, 꼬부랑이 끌라 않겠는데,
이기고 여 천간이고 지지잖아요. 그죠? 여기는 나의 현실적이고 여기는 남들이 다 보여지는 거야. 양이랑. 여기 관이 떴다.